네, 사실 의사결정이라는 거 알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의사결정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이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사실 요 최측근의 대표님께서 이 인지에 관한 거를 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처음에는 그것조차 제가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이제 계속 이제 듣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알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게 왜인지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좀 클리어하게 좀 알으셨으면 좋겠어서 좀 질문을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질문이 정확하게 그래서 뭐예요? 의사결정이 왜 어, 중요한지. 삶은 의사결정과 인식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음, 우리 방금 얘기한 걸 만약 누군가가 그거를 공감하고 확인했다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걸 좀 와닿지 않고 뭔가 그조차도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만약 느껴지면 우리는 현실에 얘기하고 지금 피디님 우리 둘만 리그 안에서 우리 둘만 지금 웃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네. 누군가는 이거를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저거를 이해를 못 음, 하는 거예요. 음,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이해할까 말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는데 강아지와 네, 개와 네. 사람을 보면요.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딱 인식의 차이예요. 네. 음, 제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강아지가 우리가 예를 들면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면 사료를 딱 줬을 때 걔네들은 미친 듯이 막 자기의 어떤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만약 강아지들하고 비슷한 인신어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거를 보면서 침을 흘려야 돼요. 걔네들 사려 먹는 걸 보면서. 예. 그리고 우리도 최대한 적당히 주고 우리가 먹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걔네들 다 주지 굶어 죽이고 내가 혼자 사료를 내가 차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음, 그 정도 인신론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근데 강아지, 개와 우리는 분명 차이가 있어요. 왜? 우리는 얘네들을 보호자예요. 얘네들 죽어도 남을 수 있고, 그리고 사료는 저기에 여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들 굳이 싸우지 않고도 내가 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이 주는 건 너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안 주는 거야라고 하는 뒤에 보험까지, 그 사람이 아니죠. 그 개들을 위한 생각까지, 그런 사려 깊은 생각까지 갖춰가지고 어때요? 강아지 사료를 적당하게 준단 말이에요. 끼니에 맞춰가지고 맞죠? 네, 네. 그게 인신어적 체계의 차이란 말이에요. 예. 음, 그래서 강아지와 나 사이에 그런 수직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수직 관계가 존재해요. 네, 사람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인신어적 체계가 똑같지가 않아요. 예. 네, 국가별로도 심지어 인신어적 체계가 많이 달라요. 겉으로는 한국을 봤을 때 겉으로는 선진국이고 중국도 겉으로는 선진국인데 빈분 차이가 많이 큰 게 그냥 단순히 경제 빈분 차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음, 인신어적 체계의 빈분 차이를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심각해요. 제가 아, 전 와이프가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네, 솔직히 제가 여자들을 많이 사귀어 봤어요. 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사귀어 봤단 말이에요. 예. 네, 근데 쭉 사귀면서 진지하게 사귀었던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냥 많이 좀 스쳐가면서 사귀었던 거 한 3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네, 사귀면서 느꼈는데 제 전 와이프하고 그 다른 여자들 사이는 인신어적 체계의 차이였어요. 그 저한테도 그래요. 저는 보통 저랑 비슷한 사람끼리 우리 만나잖아요. 예, 네, 근데 제가 운이 좋게 호주에서 제 전 와이프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 네, 네, 그러면 인신어적 체계가 생각보다 유러피언을 만난 거예요. 나는 어느 중국의 촌동네에 있는 배경인데 유러피언을 만난 거잖아요. 예, 네, 국적 차이에도 엄청난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백인이에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나는데 인시로저 체계가 막 강아지하고 막 그 사람처럼 그 정도 차이까지는 아닌데
소소하게 문화적인 차이에서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하면 딱 집어서 제가 지금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근데 네,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국가별로 똑같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월 100만 원, 1000만 원 벌더라도 그 문화 속에서 대대로 물려온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문화 차이라고 하는 건 있구나. 그게 네, 인식론적 체계의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는데 저는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밥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탄수화물, 쌀밥, 네, 흰쌀밥. 근데 네, 어느 날에 흰쌀밥 많이 먹는 건 가난한 국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음, 보니까 그게 현실이 맞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국에서 있을 때는 동북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추운 쪽에서는 밥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식당 가도 밥을 무식하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에 갈수록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밑으로 갈수록 밥을 이렇게 식당에 가서 밥을 이제 오더를 하면 밥이 되게 작아요. 예, 밥 공기가 되게 네, 작단 말이에요. 예, 그런 차이도 그렇고 문화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뭐 전 와이프의 자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우리는 이혼한 사이. 제 지금 와이프 엄청 훌륭한 와이프를 지금 옆에 둬가지고 어느 남부럽지 않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끼리끼리 이렇게 만나긴 하는데 제 네, 지금 와이프도 사실 제 수강생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네, 근데 네, 제 수강생인데 제 와이프는 거기에서 또 차별점이 있었어요. 네. 저는 웬만한 여자들이 그렇게 현금을 그렇게 많이 모은 여자를 못 봤잖아요. 현금 뭐 많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내가 결혼한 건 아닌데, 나도 네, 놀랐어요, 사실은. 예. 왜냐면 네, 그거는 실제적으로 한 면에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 현금을 그렇죠. 그 정도로 거의 10억 가까이를 현금을 모은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이. 네, 근데 네, 엄청 특별한 거예요. 현금을 모았다 가지고 뭔가 저 사람은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모였으니까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방금 얘기한 인신어적 체계 그러니까 인식에 대한 그 체계가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르기 때문에 제 와이프가 저를 찾아왔겠죠. 제 수강생으로. PD님도 제가 달랐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게 뭐가 네, 달랐는지 모를 뿐이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저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유튜브하고 직접 상담해 보면 똑같더라. 되게 투명하다. 예. 그리고 뭔가 신뢰되고 수강료도 비싼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 들어와 보고 막 배워 보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는 그 신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뭔지를 자기들이 표현을 못 해. 아, 예. 심지어 나도 내가 무슨 음,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만약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표현을 요즘에 안 해요. 난 누가 음, 물어보면 나는 그냥 만약 진짜 거짓말 치고 싶어요. 오히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백수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프리랜서 아니면 택시 기사라고 막 표현하고 싶기도 한데 택시 기사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면 뭐 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오히려 이러면서 그냥 둥글둥글해가지고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음, 제 자신에 대한 데피니션이 너무 정하기 어려웠어요. 왜? 보통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이 명사로 얘기해야 돼요. 저 선생님이에요. 저 변호사예요. 맞아. 예. 저 뭐, 저, 예? 뭐 엔지니어예요? 아니면 저 회사원이에요? 아니면 노가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한다라고 이 명사를 있어야 되는데, 저는 컨설턴트 같으면서도 프리랜서 같으면서 백수 같으면서 마케터 하는 세일즈 하는 사람 같으면서 작가이면 같으면서 무슨 댄서도 했다고 하는 같으면서 무슨 외국인 또 한때는 또 막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또 과외 선생님 같으면서 돈을 음, 가르치는 사람 같으면서 또 무슨 너무 같으면서가 많은 거예요. 아니 저도 이렇게 많은데 제 수강생들이 너 지금 요즘에 뭘 배워? 그 사람 뭐 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요, 나랑 함께하면 인생이 변하는 거를 어떻게 꼭 정의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 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근데 그걸 꼭 정의해야 돼요. 자전거의 원리는 이런 거야. 아이가 꼭 그걸 알아야만이 자전거 탈 줄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전거에 대한 타는 그 원리와 그 어떤 속성을 아이가 꼭 표현을 해야만이 자전거를 잘 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꼭 그걸 강요하는 것 같아요. 예. 뭔가 너 뭐 하는 사람이야라는 걸 꼭 표현해야 돼. 내가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사람 경제적이든 그 사람의 관계십이든 아니면 그 사람 건강적인 거든 모든 면에서 다 나아지게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단기간에 그렇게 좋아지는 거 운이 좋아지고 그렇게 좋아지는 거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귀인들 그렇게 갑자기 만나면서 자기 어떤 추종자들 생기면서 유튜브에 구독자들 올라가면서 돈도 벌어지면서 위상도 얻어지면서 품위도 얻어지면서 자존감 막 이런 게 막 자신감 올라오면서 자기가 느껴보지만 심지어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우울증약 먹었다면 우울증약도 끊으면서 막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데 그 원리를 내가 설명하는 거에 너무 지쳤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도 헷갈렸고. 근데 아이가 자전거 탈 줄 아듯이 나랑 연결되면 사람이 좋아지는 거 어떡해요? 그럼 나랑 연결되면 그냥 사람이 성장되는 거 어떡해요? 근데 그거를 꼭 굳이 사람들 표현하. 근데 내가 그래서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 압박 속에 왜냐면 또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제 직업이고 압박 속에 결국엔 내가 의사결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인식론적 체계 인식을 하면 사람이 깨달으면 양자 물리학처럼 순간 이동한다. 예, 순간 이동한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거예요. 그 이 말이 뭔지를 또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그 사람의 경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그 사람의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예, 진짜 훨훨 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이유는 그 사람의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그 시스템, 그 구조를 제가 바꿨고, 그 구조의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인식을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거기에서 인식을 깨닫는 거예요. 왜? 실천해도 못 깨닫는 성공자들, 못 깨닫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실천을 했는데. 그래서 운이라는 거예요. 운을 실력으로 바꾸려면 운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실력이라고 하는 건 운이라고 깨닫는 그 인식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가 운이었는지. 내가 이렇게 실천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상관관계로 연결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떤 작은 선택을 했고, 어떤 선택을 해서 차곡차곡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빈도수를 가졌고, 어떤 숫자를 가졌고, 예.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고 이 감정 외에 또 다른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걸 행사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면서 어때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안개에서 명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원래는 안 보이면 어때요? 밖에 나가면 조금만 또 길이 좀 울퉁불퉁하면 어때요? 넘어질 거. 그게 불확실성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이 안경이 너무 검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리고 조금만 바람 소리 들으면 조금만 소음이 되고 조금만 막 뉴스에서 막 뭐라 하면 막 뭐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인신호적 체계에 들어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구조를 변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의 구조를 바꾸고 거기에서 명확하게 보이고 적어도 5m 갔을 때는 명확하게 보이니까 안심되고 하면서 자신감 조금 쌓이고 이제 10m 갔을 때도 또 안심되고 20m, 30m 이제 점점점 보이다 보니까 이제 마탱이 갈 정도로 이 정도면 내가 10년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내가 이러면서 이제 마탱이 가고 먹튀도 하고 막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체제가 다시 돌아오면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내 제자들한테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걔네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의사결정이에요. 그 사람의 의사결정에 내가 영향을 부여했고 그 사람의 인식적인 인식을 바뀌었어.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들었어요.